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이성복입니다. 오늘도 열아홉 출판사의 함초롬 대표를 모시고 네 번째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란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리 골드워터, 저자인 베리 골드워터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쓴 마지막 챕터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니 이 냉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소련 얘기냐 하시겠지만 이 책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지금과 딱 들어맞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본 레이건이 결국은 소련을 굴복시키고 채체하고 공산주의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다시 또 전체주의적 망령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함 대표는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사실 이 책에 대한 많은 후기들을 보면 이 책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했고 소련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운동권이었던 사람들 중에 소련의 붕괴를 보고 전향을 했던 많은 분들도 지금 계시고 하지만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대입을 해보면 이 챕터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960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1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네.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은. 예.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미국이 핵무기를 혼자 갖고 있다가 이제 2차 대전 때 핵무기를 딱 일본에 떨어뜨린 거잖아요. 네. 그게 미군을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몰라요. 그 점프 작전인가 뭐지? 그 메가더가 네.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을 마지막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섬 건너뛰기 작전이라는 걸 해요. 일본 본토까지 가기 전에 주변 섬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 건너뛰어서 점거하고 하나 건너뛰어 점거를 해요. 네. 상륙 작전을 펴요. 여기서 미군 해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상상 외의 저항을 했으니까 다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미군이 이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피해가 막심하다 싶어서 사실은 그 전부터 개발한 핵무기를 쓰기로 한 거죠. 그게 2차 대전을 종식시켰는데 그 후에 15년이 흐르니까 이제 이미 소련이 벌써 개발을 좀 했죠. 네. 핵무기를. 그래서 그 전에 군축 소련이 이제 핵무기가 딱 있으니까 지금 북한이랑 비슷한 거예요. 핵무기가 좀 딱 들어왔으니까 미국한테 야, 군축 협상하자. 재래 무기부터 좀 없애자. 네. 핵무기를 없애자를 수는 없지 않냐. 너나 나나 똑같은 큰 왕주먹 있는데 왕주먹은 놔두고 새끼 주먹 이런 건 쓰지 말자. 치사하게. 네. 이거부터 없애자. 네. 미사일 같은 거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거 없애자. 이 재래 무기 그 감축하자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어딜 통해서 해? UN.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리 골드워터가 그 당시에 미국이 소련을 대하는 시각, 외교 정책 그리고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동구권, 헝가리, 체코 같은 그때 막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원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식이냐, 한국 이런 나라들한테는 원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UN 얘기가 재밌던데. 이 책에서는 유엔을 공산주의를 대변하는 기구라고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과장하자면. 예, 과장하자면. 왜냐하면 중국, 소련도 돈을 내고 상임이사국하고 이러니까 네.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의 입김을 결정을 받고 있는 거지 미국의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돈 낸 만큼 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3분의 1을 내고 있는데 그럼 3분의 1만큼 결정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아니다. 네.
뭐 조그만 나라 예를 막 들어요. 그런 나라랑 비슷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네. 뭐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김이 세긴 세죠. 유엔이 그렇긴 하나 어쨌든 미국이 혼자 결정할 수 있으면 간단한 일을 유엔을 거쳐가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네. 유엔의 정책이. 네. 그게 골드워터가 이제 화가 나는 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추진했던 미국 우선주의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지원했던 나라들 중에 상당한 나라들이 공산주의에 백기를 들었다는 점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대외 원조라던가 유엔 분담금을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엔 얘기 조금 더 이따 하기로 하고 그 소련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 해결, 네. 현상 유지, 평화 유지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베리 네. 골드워터의 목표는 뭐 소련에 대한 승리다. 승리. 네. 소련과 싸우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하는 거다. 네. 왜?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당시에 지금의 어떤 공산주의자들도 그렇지만 승리를 목표로 하죠. 끝까지. 네. 그들이 문화 교류다, 학술인 교류다 이런 걸 할 때도 예. 대부분은 다 소련의 정책 교육을 다 받고 오고 그 중에 핵심 인물들은 스파이 노릇을 할 것이고 네. 이거를 미국이 얼핏은 알고 있지만 당하고 있다. 적의 특성이 워낙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혁명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압도하는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당시 전체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사실은 그 간첩 안 보내면 바보지. 미국은 아무나 다 갈 수 있는데 볼쇼이 발레단이 가든 뭐하든 가서 싹 다 간첩 정보 얻어오고 포섭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미국인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정치인들은 우리가 소련인을 포섭하지 소련이 우리를 포섭하겠냐. 그들의 문화를 전파하면 자유를 알게 돼서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은 개념은 좋아요. 네. 근데 개념은 좋지만 그 당시 교류하러 오는 사람들이 소련에서 억압받고 있던 소위 피플 서민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 스파이야 사실은. 맞아요. 네. 그게 요번에 중국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로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산주의 선동을 위해서 동원된 스파이들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일반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 굉장히 능숙하고 이것을 연출하는 데 굉장히 능숙했던 사람들이었죠. 베리워터가 우려한 점은 소련이 전쟁을 해서 미국과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전력상 그런 전쟁 불사 무슨 뭐 이런 걸 우려했다기보다 가장 우려한 거는 미국인들이 소련인들을 평범하고 똑같은 공화주의자 내지는 개인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네. 그 점을 우려한 거예요. 네, 일반 소련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소련으로부터 건너온 공작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소련의 목표였다. 소련이 미국을 붕괴시키거나 이럴 정도까지의 여력은 안 됐을 상황이고 소련이 원하는 거는 우리도 인류에 봉사하고 이바지하는 하나의 엄연한 국가고 민주적인 국가다. 이거를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 거죠. 그것도 네. 어디를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 유엔의 비판적인 게 된 게 베리 골드워터가 유엔의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소련이 끊임없이 마치 정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발언하고 대하고 반박합니다. 네.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 만약에 유엔이 아니었으면은 소련이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요? 예를 들자면 프라우다지 뭐 이런 데다가 낼 거 아니에요. 그럼 프라우다지를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 소련 사람들은 보잖아. 이거 국제적인 언론 매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 걔네들이 푼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안 믿지. 중국 뉴스, 소련 뉴스 옛날에도 안 믿었어요. 이타르 타스 통신 뭐 이런 거 안 믿었어요. 별 이상한 뉴스가 다 나와.
그런 심지어는 네. 주먹만한 괴물이 있었는데 뭔지 정체불명의 물체가 있었는데 하루에 몇 센치씩 자라서 나중에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이 커졌다더라. 네. 이런 뉴스가 중국발 무슨 신화통신 뭐 이렇게까지 나와요. 해외 토픽으로. 진짜요? 그럼 황당하잖아. 네, 황당하죠. 대머리약을 네. 획기적인 대머리약을 개발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대부분 다 가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엔 무대가 어떤 소련에게 명분을 제공해줬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렇죠. 네. 예.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소련의 지원을 받는 제3세계 국가들, 네. 많은 국가들이 적어도 소련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비판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들이 미국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를 보자면 유엔이라는 게 미국이 30%를 냈으니까 30%만큼 미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10%도 미국이 못한다 이거지. 나머지는 다 퍼주고 앉았다. 결국 유엔이라는 데도 이런 공산주의자들에게 놀아나는 무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조심해라. 네. 그래서 저 원조 금액이나 이런 것도 좀 삭감을 하고 다른 데 분배를 하자. 네. 그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사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20, 30대가 경각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김정은이 방한을 한다고 했을 때도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평범한 어떤 지도자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어떤 캐리커처처럼 소비가 됐잖아요. 고물카 알아요? 고물카? 아, 폴란드의 정치인 고물카. 네. 여기 이 베리 골드워터가 언급한 고물카. 네, 네. 고물카 동구권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동구권이 네. 당 1956년에 뭐 학생혁명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 민주화 시위가 막 일어나죠. 이거를 소련이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고 네. 위성 정권이 들어서서 있는데 그때 미국이 여전히 도와줘요. 네. 이 위성 정권이지만 얘네들을 잘 도와주면 이 공산화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점을 이제 또 골드워터가 네.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거 그 돈 낭비다. 네. 거기 국민들에 대한 의식 개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유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줘야 걔네 다 뚫어나고 짜고서는 지네 공산주의 정권만 공고하게 만든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고물카 정권은 소련식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대가가 대량 살육일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대량 살육이 나죠. 네. 결국은 네. 납니다. 이런 왜냐하면 땡크로 짓밟아야 되니까 민주화 욕망을 그 민주화라는 거는 전체주의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는 걸 민주화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요즘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화가 아닙니다. 네. 그건 인민화죠. 네. 그 당시에 폴란드에서 이제 비밀리에 이런 자유를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이제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불을 밝혀주세요라는 라디오 방송을 했었는데 집집마다 양초가 이렇게 환하게 켜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화를 다룬 동화책도 있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리 골드워터의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정리해 보면 네. 소련한테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강경하게 다스려야 된다. 군축 협상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야만 소련을 평화 체제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큰 틀에 보면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소련이 왜 미국한테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구축회담을 하느냐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다. 무슨 자유나 민주의 개념 따위 때문에 걔네들이 그러는 거 아니다. 인류의 평화 이런 건 아니다. 네. 그들이 원하는 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선동을 할 때는 뭐 흐르시초프 당시 흐르시초프예요. 또 공산당 서기장이라 해서 괴물인 줄 알았더니 멋진 사람이네, 귀엽네, 똑같은 보통 사람이네. 그런 다른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정치 체계일 뿐이야 공산주의도.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똑같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몇 년 전에? 네. 부터. 네.
남북 정상회담이 딱 그겁니다. 그죠? 남북 정상회담 쇼가 보여주는 게 그 네. 쇼에 생중계까지 해서 난리를 치는 그 쇼의 결과가 뭡니까? 김정은 귀엽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김정은이 저 어린 나이에 무슨 제3 세습을 해가지고 지 공업부 총 화염방사를 죽였는지 뭐 이런 잔인한 형까지 죽이고 암살하고 이런 잔인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거 싹 사라졌어요. 맞아요. 상당 부분 네. 희석을 시켜줬죠. 네. 네. 그거 뭐 둘이 끌어안고 형님 아버님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한다고 다 와가지고 또 뭐 현소월 해가지고 현송월. 네. 이게 다 공산당 선전선동이거든요. 네. 그럼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굶주리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 동포들과 달리 그 사람들은 때깔도 좋고 잘 먹어서 이제 포동포동하고 하니까 그런 겉모습으로 또 선전선동을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철의 장막 뒤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또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른 인권은 다 찾아도 양성평등 여성 인권은 찾아도 북한 주민 인권은 무조건 입을 닫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좌파의 공통점입니다. 네. 좌파가 다 그런 건 아니겠다. 진중권 같은 사람은 그러진 않겠다. 그런 점에서 약간 갈라지는 건데 친북 좌파들이 그러겠죠. 그리고 집권 세력이 그러고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김문수 전 지사가 늘 주장하잖아요. 이 유엔 인권법 통과시켰던 우리 네. 김문수 전 지사가 늘 주장하잖아요.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네. 그리고 이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 많이 지금도 매주 화요일에 국회 앞에서 북한 인권법에 대한 네. 집회를 계속 이어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앞장서서 또 열심히 집회도 하고 계십니다. 네. 미국엔 수잔 솔티, 한국엔 김문수 지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베리 골드워터의 해안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북한의 대북 전단을 뿌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법으로 못하게 막고 네, 그렇죠.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법 만들었다. 그 다음 날인가 언제 바로 아유 잘못했습니다. 법 만들겠습니다. 이랬던데 네. 어떻게 그 하루 무섭긴 무섭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이제 자유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 같은 것도 박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에 소련이 평화 공세를 펼칠 때 네. 미국이 말려들고 있다. 이게 이제 베리워터 얘기인데요. 네, 경고였죠. 네, 네. 말려들고 있는데 왜냐 그들 정치 지도자들 문화예술 사절단이니 뭐 이런 것 사람들은 죄다 정치적 이유를 가진 어떤 술책 선전 선동이다. 네. 왜 소련을 정상적인 국가고 그냥 또 하나의 정치 체계고 보통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술책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말려들지 말고 동구권이나 공산주의자들 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그 주민들 사람들에 대한 의식 개조랄지 자유의 꿈을 불어넣어주는 어떤 이런 방법의 원조 내지는 뭐 하여튼 지원 내지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심지어 뭐 무기까지 얘기해요. 뭐 반란구도 무기까지 베리어터는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국가, 네. 이 국가를 위해서 원조를 해야지. 그렇죠. 그 헝가리나 폴란드처럼 위성 정권 들어서 공산주의 괴뢰 정권이 들어서 있는 나라에 백날 퍼부어줘야 이거는 다 소련하고 한통속이 돼서 돈이 다 글러 들어가는 거지. 걔네만 잘 살지. 공산주의 체제를 더 공고히 만들지. 네. 주민들 시민들의 자유는 더 억압된다. 맞아요. 나쁜 짓이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 얘기는 대북 전단을 막으면
그 막는 게 나쁜 짓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2,5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 정권의 폭압에 대해서 눈을 뜨려면 이런 자유에 대한 어떤 자각이 절실한데 이것을 이제 앞장서서 막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제사회에 지금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워터가 지금 말로 말하자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지배 세력들의 배만 불려서 더욱더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말고 네. 대북전단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깨울 수 있고 인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이런 지원책을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들의 목적은 혁명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맞설 때는 저항하고 맞서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일사불태의 각오로 임하여야지만 말려들지 않는다. 네. 그게 성공했잖아요. 누가 맞아요. 성공시켰어요?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네. 사실 시대가 그런 사람을 또 필요로 했기 때문에 레이건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다룰 책이 다름 아닌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은 젊은 독자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김문수 지사님부터 이지성 작가 그리고 차명진 의원님까지 추천사를 모두 써주셨어요. 그 생각해 보면 뭐 사람들 스타워즈 좋아하고 아직까지 난 지금 우주개발 머스크도 스페이스X 하고 네. 아마존 베조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주개발 민간인 하고 나사랑 같이 이거 다 누가 시작한 거야? 레이건의 우주개발로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소련을 이제 눌러보려고 전쟁을 네. 벌인 거죠. 우주 전쟁을 일종의 우주 전쟁을 한 거죠. 그렇게 이기려고 싸워야만 결국은 문명은 발전하고 이겨나간다. 왜? 이런 공산주의자나 전체주의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스타워즈 가지고 이렇게 놀면 다스베이더 뭐 이런 거 하는 이면에는 네. 이런 미소 냉전 전쟁이 있었고 이거를 이겨내고자 한 보수주의자 레이건의 추진력이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래서 우리 베리 골드워터가 말하는 보수주의자라는 거는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인간의 본성이 보수주의다. 이거는 어떤 진보란 이런 말과의 반대말이 아니다. 사실 가장 진보적인 말이다. 네. 진보에 해당하는 게 보수다. 선조의 문명과 인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주변들 것들 일상과 우리 문명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게 보수주의자의 생각이고 특히 보수주의자의 책무는 바로 자유를 수호하는 일이다. 네. 자유를 찾는 일이다. 누구로부터의 자유? 정부로부터의 그렇지. 자유인가요? 집단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네. 그리고 모든 억압하는 규제로부터의 자유죠.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집단 권력으로 권력이 집중화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네. 이게 보수주의자가 펼쳐나가야 될 정책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그 원칙에 의하면 교육도 이렇게 되고 노동 문제, 농민 문제, 뭐 세금 문제, 그다음에 적대 국가, 공산 국가와의 싸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각과 앵글이 확고하게 정해지는 거죠. 네. 이 책을 사실 1964년도에 미국에서 출간됐던 책을 2019년에 한국에서 처음 출간한 데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책 뒷표지에 제가 쓴 카피가 나의 자유와 품격을 지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 보수주의자의 영원한 양심이다. 이것이고, 이런 게 있었구나. 네, 그리고 그 밑에 카피가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국민이 외면한 대한민국의 보수, 바로 지금이 보수의 가치를 세워야 할 때라는 카피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보수라는 거는 아주 우리가 갖춰서 살아가야 할 어떤 본성 같은 것이다. 이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그게 나의 자유와 품격과 독립을 지켜줄 것이다. 이에 반하는 것들로부터는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한다. 네, 투쟁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이런 자유의 위협을 맞닥뜨리게 되면 보수주의자는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 또 이 책의 교훈입니다. 그 재난 지원 받고 뭐 사 먹을까 이런 궁리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자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내가 일자리를 찾게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도와주면 내가 일을 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텐데 뭐 이런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자리라는 게 뭐 저 쓰레기 줍고 뭐 산비탈 가꾸고 이런 일시적 일자리 말고 양질의 일자리. 예. 그러려면 결국은 기업을 육성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네. 정부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럼 기업은 잘 살아요. 네. 통일부, 여성부, 교육부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놔두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19 출판사의 함초롬 대표를 모시고 보수주의자의 양심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깊은 그리고 재미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함초롬 대표와 우리가 19 출판사에서 낸 또 다른 히트 책이죠. 레이건. 네, 제목이 뭐죠? 제목이 레이건 11인데요. 원제는 11 Principles of a Reagan Conservative고 이 레이건 보수주의의 11가지 원칙인데 사실 레이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생긴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견고한 보수주의자 였고 그런 원칙을 나름대로 이렇게 펼쳐 나갔던 그리고 현실에서 이루어냈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레이건의 명연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한두 개 보시고 책을 안 읽으셨다 하더라도 그 한두 개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 독토지를 보시면 네. 또 레이건 저 책을 꼭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없는 얘기들도 많고. 그리고 홍보를 하나 하자면 이 책이 조금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면 이제 이 책은 어떤 개괄적인 이론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레이건 11 같은 경우는 레이건의 연설문도 실려 있고 그리고 굉장히 쉽고 평이한 단어들로 편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빠른 호흡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으셔도 좋을 책입니다. 네, 그럼 보수주의자의 양심은 뭐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 네. 이게 보수주의자의 양심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주에 레이건과 우리 함초롬 대표와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